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3D 강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UCS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CS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이 보고 있는 평면을 내가 작업하고 있는 면에다가 갖다 놓는 걸 말을 하는 건데요.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의 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이 뚜껑 부분에다가 글씨를 쓰고 싶어요. 현재 이 뚜껑 부분에다가 그림을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그래서 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원이 그려지죠. 그리고 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이렇게 선도 잘 그려져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진짜 제대로 다 그려졌을까요? 자, 제가 뷰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뷰를 돌리면 어떻게 돼 있죠? 자, 엉뚱한 바닥 부분에 뷰가 위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캐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아무 설정도 안 하는 상태는 바닥, 즉, 이 밑에 보이시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작업 평면이 됩니다. 작업 평면이. 사용자가 만약에 이 뚜껑 위에 글씨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UCS, 즉 얘를 UCS 아이콘이라고 그러는데 이 UCS의 기준 평면, 그러니까 기준 작업면이 이 뚜껑으로 올라와야지만 이 상부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UCS를 살짝 바꿔보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UCS에서 3포인트로 자, 원점, 그리고 X축, Y축 딱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서클, 그리고요 라인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현재 상태에서 다시 UCS를 원래대로 돌리고 뷰를 한번 돌려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뚜껑 부분에 정확하게 작업이 되어 있죠. 즉 3차원에서는 이 윗면이라든지 이 옆면 부분에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하실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작업을 하실 수가 없고, 이 작업 평면, 즉 우리가 UCS라고 부르는 이 작업 평면을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면에 이렇게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를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CS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일단 뭐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용자 좌표계죠. 사용자 좌표계. 예. 자, 몇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3포인트라는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3포인트. 3포인트에서 첫 번째 찍는 거는 오리진, 원점. 그 다음 두 번째는 X축의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세 번째 찍는 거는 Y축의 플러스 방향. 자, 그리고 두 번째로 Z6라는 게 있습니다. Z6라는 건데, 이거는 두 개의 포인트만 있으면 돼요. 원점, 그 다음에 Z축의 플러스 방향. 자, 우선 요 두 가지 중에 3포인트를 가장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3포인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세 개의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작업면을 설정을 하는 건데, 자,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이 UCS 아이콘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쵸? 요 네모난 부분이 원점이고 X축, Y축이죠. 즉 사용자가 이 윗면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원점이 되어야 될까요? 그쵸? 요 부분이 원점이 되겠죠. 원점 X, Y 이렇게 해서 원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거꾸로 찍게 되면 작업의 플러스 방향이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3포인트로 자, 원점 X축, Y축 보시면, 자, UCS 아이콘의 Z 방향이 이 위로 올라가 있죠. 그쵸? 자, 여기다가 원을 그려서 자, 비교를 위해서 원을 두 개 그려볼게요. 자, 얘를 Z로 한번 100이라는 높이를 줘볼게요. 자, 어떻게 되죠? UCS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는 얘가 Z 방향으로 길이가 적용이 되죠. 그죠? UCS를 이번에는 3포인트 원점 거꾸로 찍어볼게요. X, Y. 자, 여기 보시면 Z축이 이 아랫부분으로 떨어졌죠?
자, 이럴 경우에 객체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똑같이 10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UCS에서 Z방향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객체가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아래로도 떨어질 수가 있죠. 즉 UCS를 항상 잡으실 때는 Z방향이 작업 방향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방향으로 잡으셔야지 작업을 훨씬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UCS를 풀어주실 때는 그냥 UCS 하신 다음에 엔터 2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원점으로 UCS가 들러붙습니다. 아시겠죠? 자, UCS는 엔터 2번 누르시면 다시 원상태가 됩니다. 자, 뚜껑 부분은 그렇다라고 쳤는데 이 옆면 부분은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면, 요면 보이시죠? 자, 요면을 작업 기준면으로 잡기 위해서는 원점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 자, 원점이 1, 2, 3, 4번이다 그러면 바로 이 4번이 원점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UCS 아이콘이 생긴 모양 그대로 갖다 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Z는 무시하시고 원점 X, Y, 원점 X, Y. 자, 한번 놓을게요. UCS에서 3포인트 원점 X축, Y축.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작업 기준면이 바로 요 면으로 변경이 됐죠. 그럼 여기서 사용자가 원을 이렇게 그려서 어떤 특정한 작업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빼낼 수가 있죠. 또 혹은 뭐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렇게 자르실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죠? 이 UCS는 항상 작업을 하실 때 제일 우선으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3차원에서는. 즉 2D 부분에서는 이 UCS가 항상 이 상태로만 보기 때문에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자세로만 작업 화면을 보기 때문에 UCS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만 3차원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쪽 면에도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쪽 면에도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 UCS 아이콘이 어디가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쪽 면 한번 잡아볼까요? 요면. 자, 요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원점을 찾는 일이죠. 원점이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가 되겠죠. 원점 X 플러스 Y에 플러스. 자, 넣어볼게요. UCS ZA 원점 그리고 X축 그 다음에 제가 잘못했죠. 자, UCS 3포인트 원점 X Y. 자, 어떻게 됐죠? UCS 아이콘이 생긴 거 잘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는 제가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하면 바로 요 면에 작업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트림을 이용해서 얘 한번 잘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쪽 면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이쪽 면에도 UCS 3포인트로 원점 X, Y. 자, UCS 3포인트 원점 X, Y.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UCS가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동일한 UCS 안에서 작성된 2D 객체만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지금 작업면이 현재 요 면으로 되어 있죠. 제가 여기다가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 그렸죠. 그리고 UCS를 제가 3포인트 이용해서 이쪽에다 놓을게요. X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일단 라인을 한번 그려봅니다. 트림. 자, 보시죠. 트림이 안 되죠. 왜냐면 이 원을 그릴 때는 이 UCS가 이쪽 면에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 면에서 작성된 객체에 대해서는 작업이 안 돼요. 항상 동일한 UCS에서만 작업이 됩니다. 자, 원점 X, Y 동일하게 왔죠? 자, 서클 하나 그리고 제가 트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UCS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항상 작업을 할 때 작업면에 3개의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Z6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나중에 제가 또 다른 명령 이어서 나갈 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CS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선 형태의 모양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얘를 좀 카피를 해서 위로 이렇게 좀 올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라인, 보조 라인입니다. 얘는 보조 라인으로 3개를 이렇게 그어 놓고요. 자, 보조 라인 됐죠? 그런데 자, 호를 하나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호가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 끝점, 그리고 여기서는 중간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라인에서는 끝 포인트, 즉 호가 요런 식으로 올라와서 여기를 거쳐서 요렇게 말려서 올라가는 모양, 요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럴 경우에 UCS는 어떻게 잡냐면 항상 3개의 포인트가 기준입니다. 즉 원점이 위치할 자리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 중간점을 거쳐서 여기 끝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시는 게 편하겠죠, 작업하시기가. 자, UCS에서 3포인트 이용해서 자, 원점 됐죠? X축, 여기 끝점이니까 끝점, X축, Y축, 여기 끝점. 자, 호를 한번 그려볼게요. 호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어떻습니까? 자, 원하는 모양이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원점, X축, Y축 라인으로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객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얘를 좀 지워볼게요. 보조 라인을 좀 지우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인지 좀 감이 오시죠? 항상 UCS에서 3포인트는 원점과 X축과 Y축, 이게 바로 작업면이 됩니다. 이 작업면이 사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2D 객체 명령이 이런 형태로 해서 사선으로 들어가게 되죠. 얘를 약간 응용을 하게 되면 마우스를 그린다든지 비행기를 그린다든지 하는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그 주변에서 이렇게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 보시면 스프링 그리는 게 나와 있는데 UCS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가 되셨다 그러면 그 부분도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변의 길이가 100, 100짜리 정사각형을 그리고요. 자, 그쵸? 얘를 얘는 솔리드로 그냥 올리는 게 낫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 얘는 한 변의 길이가 100mm인 정육면체인데 얘를 이제 복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평면상에서는 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카피해서 뭐 이렇게 해서 카피를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위로 카피를 하실 때도 뭐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하시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Z축으로 카피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높이 방향으로 이렇게 카피를 해서 올라갈 때, 높이 방향으로 어떤 특정한 명령을 집어넣어야 될 때,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죠. 카피 하셔가지고 선택하시고 베이스 찍고 마우스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거리 이렇게 입력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조금 무식한 방법이고요. UCS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2D 명령으로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얘가 X축이나 Y축으로 카피가 되는 이유는 이 UCS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닥에 와 있어서 그렇죠. 이 UCS를 이 객체의 옆면에 따라 잡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되셨나요? 옆면에 따라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옆면이 기준면이 되기 때문에 이 옆면을 기준으로 얘를 2D 명령어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UCS 3포인트에서 원점 X축, Y축. 자, 여기 보시면 X축이 일로 바뀌었죠? 그리고 Y축이 위로 바뀌었습니다. 자, 카피해서 자, 위로 가거나 뭐 옆으로 가거나 이런 형태로서 카피를 하실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요거는 3D에서 카피나 무브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UCS를 바꿔서 이렇게 카피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꼭 좀 몸에 익도록 숙달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UCS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